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스완지 대 사우샘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완지는 지난 라운드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3경기 연속 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홈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이번 시즌 가장 큰 굴욕을 안겨준 사셈을 상대하는 건 부담이다. 작년 말 원정 경기에서 5골을 실점하며 대패했었던 사셈을 만난다 때문에 무리한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그라임스와 풀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와 라인을 유지하는 수비적 운영으로 승점을 노릴 것이다. 사셈은 최근 리그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팀이다. 5경기에서 승점 13점을 쓸어담으며 리즈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고 선두권 팀인 레스터와 입스위치를 정조준 중이다. 아리보가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잠시 비웠지만 스몰본과 다운스 등이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고 암스트롱은 14골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 채 아담스가 부진을 벗어난 점도 팀의 큰 힘이다. 사셈의 승리를 본다. 원정이긴 하지만 최근 무패 기간 동안 원정에서도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채 아담스와 암스트롱, 프레이저 등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공격수들이 스완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리그에서는 4위로 추락했고 FA컵에서는 라이벌인 리버풀에 패하며 탈락했다. 토미야스와 엘레니 등이 국대로 차출됐기에 휴식일이 길었던 것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승리가 간절하다. 사카와 트로사르, 마티넬리의 최전방 공격진과 함께 웨데가르트와 하베르츠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팰리스는 주중 경기가 없었던 아스날과 달리 에버튼과 컵대회 일정이 있었기에 주력 선수들의 체력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아이오의 공백도 팀으로서는 큰 타격이다. 리처즈와 레르마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을 앞세워 되도록 실점하지 않으려는 게임 플랜을 가동할 것이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팰리스가 같은 런던 연고 팀들 상대로 투쟁심을 불태우는 건 사실이다. 구에히와 안데르센 등 공중볼 제어는 물론 대인 방어가 좋은 수비진도 있다. 그러나 사카와 트로사르, 마티넬리 등이 경기 내내 공격을 주도할 홈팀의 공세를 막아내긴 어려워 보인다. 라이스의 중원 장악도 있을 아스날이 승리하고 연패에서 벗어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시즌 내내 중위권 순위를 기록 중이다. 카메요와 트레호, 포레즈와 팔라존 등 리그 상위권 수준의 공격진을 보유했기에 내심 7위 이내 성적을 노렸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고 있다. 그래도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헤타페를 원정에서 잡았기에 이 경기에서 연승을 노린다. 에스피노와 발리우 등 돌파가 좋은 선수들도 공격 본능을 보일 것이다. 라스팔마스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난적 비아레알을 완파했다. 중앙 미드필더인 카리안 로드리게스가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고 센터백인 허조그의 세트피스 집중력도 빼어났다.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잔류를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인데 이제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도 노리고 있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나설 라요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타브리그 팀에 패하며 코파델레이에서 탈락하며 주중에 쉰 라스팔마스와 달리 라요는 지로나 상대로 경기를 치렀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다. 페로네와 무뉴즈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경기 내내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 공세를 막아낼 원정팀이 승점 한 점을 챙길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우니온과 비겼다. 그리포와 살라이, 그레고리치 등이 스리톱으로 나서 경기 내내 골을 노렸는데 징계로 회플러가 빠지며 생긴 중원의 연결 불안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회플러가 돌아와 에게슈타인과 중원을 책임질 수 있기에 대표팀에 소집된 도안 리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나설 수 있다. 호펜하임은 지난 라운드에서 미넨에 완패했다. 최강의 자리를 유지 중인 팀을 원정에서 만났지만 경기 내내 물러서지 않고 공격의 의지를 보이며 나선 경기였는데 힘의 격차를 느껴야 했다. 게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프롬메리, 퇴장으로 빠지는 악재도 있었다.
그래도 프롬멜을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직전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긴 했지만 홈에서는 선두권 팀 못지 않게 승점을 잘 따내는 이번 시즌이다. 페플러도 돌아오기에 원정팀 상대로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고 그리포와 휠러가 그레고리치를 도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쾰른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쾰른은 후반기 재개된 홈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젤케의 동점골이 나왔고 그 이후 경기를 주도하며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티엘만과 마이나, 티게스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임했지만 휴식기 기간 동안에도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모습이다. 도르트문트는 다름슈타드를 완파하고 기분 좋게 후반기를 시작했다. 브란트와 무코코, 로이스 등 2선 공격수들이 3골을 폭발했는데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다. 알러가 네이션스컵 참가차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필크루그와 말렌 등이 있기에 문제가 아니었고 엠네차는 훅넬스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쾰른이 홈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1점 추가를 위한 경기 운영을 한다면 도르트문트도 고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등권에 처진 쾰른은 그럴 여유가 없고 중원이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 시도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필크루그와 로이스, 말렌이 공격을 주도할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VfL 보훔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훔은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브레멘과 비겼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패트릭의 골이 나왔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홈에서는 볼프스와 우니온을 연파하는 등 최근 무패를 이어가는 등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다. 기라시가 빠진 슈투트 상대로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 안티아데지와 호프만이 파시엔샤와 스리톱으로 출전해 골을 노릴 것이다. 슈투트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글라드바흐에 패했다. 기니 팀에 합류한 기라시를 비롯해 와망기투카와 정우영 등이 국대 차출로 빠진 경기였는데 경기 내용을 앞서고도 패했다. 운다브가 2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와망기투카 대신 나선 바그노만의 측면 움직임이 좋았고 스틸러와 카라저 등 시즌 내내 잘해주는 중앙 미드필더진도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았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핵심 공격수 3명이 이탈한 슈투트가르트지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윙어로 평가받는 튀리히를 비롯해 바그노만과 르월링 등이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운다브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보훔은 아사노 다쿠마의 이탈 속에 베로에게 기대를 걸겠지만 원정팀 상대로 화력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